갑자기 살이 빠져요, 갑자기 살이 쪘어요, 너무 부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체중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잘 먹고 생활 습관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면 필요한 곳으로 적당한 에너지가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내 몸은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이나 에너지원이 없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 곳곳에 질병을 유발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빠졌을 때를 병적인 체중 감소라고 보거든요. 70kg인 사람이 6개월 동안 갑자기 3에서 5kg 정도가 확 빠진다.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정도의 체중 감소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형이나 체중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집에서 일단 체중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복부둘레나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바디의 사이즈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20대에서 한 40대 정도까지 비교적 젊은 분들이 병적인 체중 동반이 온다. 그러면 여성분들이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갑상선 기능이에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갑상선은 원래 목 약간 밑쪽에 나비 모양으로 있는 내분비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을 해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갑상선의 호르몬이 어떤 이유에선가 갑자기 평소 정상치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사가 너무 항진이 되면 쉽게 말하면 온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배고프고 살이 계속 빠지게 되는데 심장도 빨리 뛰어야 되니까 심계항진도 동반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몸에서 대사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피곤해해요. 대부분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인 그레이브스병 같은 것들 때문에 기능 항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안구가 돌출이 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이 빠지면서 갑자기 굉장히 목이 마르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된다면 그때는 당뇨병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2형 당뇨의 위험 인자가 비만이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막 살이 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셨던 분이라고 하면 급격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래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내에서 떠돌다가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내 몸에 있는 세포는 이걸 에너지로 끌어쓸 수가 없고 다 배출이 되니까요. 계속 살이 빠지고 굉장히 피로해지겠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질환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셀리악병이라고 하는데요. 밀이나 보리, 호밀 이런 곳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불용성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 몸의 소장이 알러지 반응 같은 걸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각종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설사도 하고 속도 불편하고 소화장애가 동반되니까 살도 계속 빠지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환들은 청년에서 중년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 질환이다라고 하면 장년 노년층 분들이 체중 감소가 조금 심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질환 하나를 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건 상당히 무서울 수 있는 질환인데 암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체중의 거의 10% 가까이 굉장히 병적으로 빠르게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체중 감소로 유명한 암은 췌장암이죠.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대부분은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체중 감소 하나만 주된 증상은 아니고요. 황달이 온다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체중 감소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암 검진을 받았는지 병력을 확인을 해보고 최근에 받은 게 없다고 하면 추가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더불어서 문진을 할 때 혹시 검은색 변이 나오진 않았는지, 혈변이 나오진 않았는지, 특정 장기에 암이 의심될 만한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문진으로 확인하게 되죠.
사실 살이 찌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가 적으니까 남는 칼로리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내가 많이 먹어서만 이런 식으로 잉여의 칼로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체계가 바뀌면서 칼로리 소비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경우들이 올 수 있어요. 체중 증가를 동반하는 질환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기능 항진증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이번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이 적어지니까 평소보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요. 특히 부종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그리고 몸에서 열이 잘 발산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평소보다 추위도 더 많이 타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좀 푸석푸석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나이 가임기 여성분들이 비교적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줄임말로는 PCOS라고 얘기를 해요. 난소에 이런 낭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도 역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건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그 비중이 더 커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동반되는 증상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한 50에서 70%는 비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열이하다고 하는데 다모증, 남자들처럼 좀 온몸에 채모들이 많이 나거나 두꺼워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도 좀 많이 나게 되고요. 산부인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월경이라거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때는 한 번쯤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특히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을 너무 오래 쓰거나 과용량으로 썼을 때 생기는 의인성 쿠싱이죠.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 일환인 콜티졸의 분비가 과다했을 때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 호르몬을 넣어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의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부신 기능의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쿠싱 증후군은 우리가 문페이스라고 해요. 얼굴이 달덩이 같아지고요. 그리고 비만하게 되는데 비만이 팔다리가 아니고 주로 복부. 나머지 세부적인 증상이 앞서서 설명드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랑 좀 비슷해요. 좀 헤어리해지게 되고 거미 혈관종 같은 것들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쿠싱 증후군을 유발하게 된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약을 먹어서일까?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서일까? 부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일까?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쿠싱 증후군 약 먹으면 끝,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깊은 검사와 또 더 세세하게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 조금 복잡한 병입니다. 복용하는 약에 의해서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은 약 자체가 대사를 항진시키거나 대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부종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호르몬계를 교란을 시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일시적으로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보통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져요, 갑자기 살이 쪘어요, 또는 너무 부어요 라고 오시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먹는 약이에요.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중에서는 이제 고혈압 약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여성분들 드시는 호르몬제, 우울증 약도 체중을 급격하게 빠지게 하거나 찌게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약물 리뷰를 먼저 한번 다 해보고 여기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하게 되죠. 살이 찐 거랑 부은 거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딱 봤을 때부터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정말 내가 살이 찐 거랑 부은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지 사이즈나 내지는 뭐 양말이나 신발 사이즈 같은 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고 하면 당연히 살이 아니고 부종이겠죠. 부종이 며칠 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눈꺼풀, 살이 찔 때 눈꺼풀까지 살이 찌는 경우는 잘 없는데 눈꺼풀은 굉장히 잘 부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부었다라고 하면 부종일 수 있고, 다리에 살이 찐 것 같다라고 하면 종아리 앞에 여기 뼈 앞부분을 꼭 눌러보세요. 그래서 살이면 눌러도 별로 움푹 들어가는 것도 없이 금방 다시 나와요. 근데 부종 같은 경우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딱 살이 다시 이렇게 차오르지 않고 탱글하게 차오르지 않고 천천히 차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살인지 부종인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하도 체중 감소, 다이어트 얘기만 하시니까 체중 감소가 일어났을 때 되게 좋아하고 병원을 안 가시고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내 노력과 별개로 나타나는 체중의 변화는 내 몸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